지난주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다녀왔는데 예. 체코 원전 수주 문제가 어째 그렇게 그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그러게요. 그 상대국 국가원수가 그 우방국 방문을 했는데 그 국가원수의 영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인 그 폄훼를 그 나라 유력 일건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어떤 게 관리가 있습니까? 전 좀 글쎄 너무 이례적이죠. 네네. 이건 좀 정말 정말 보기 드문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그것도 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네네. 그래서 참 민망한 그게 좀 체코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어쨌든 원전 문제들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만큼 윤 정부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동맹으로까지 얘기를 애매하게 동맹이란 네. 국제법적으로 예. 군사 개입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원전 동맹이란 말은 그 어폐가 있죠. 원전 협력 정도로 모를까? 얼마나 예. 급하면은 그런 말까지 갖다 썼는지 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그걸 좀 우리 이제 교수님께 오히려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도 이게 상황이 우선 그 계약 관계 어떻게든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내용이 야당 쪽에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도 뭐 확실히 확실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도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글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잖아. 아까 그 부인 문제를 빼놓고라도 그거는 뭐 예예. 네, 그 빼놓고라도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거 네. 그 관계라든가 네네. 기술료 뭐지 옛날 UAE 아랍에미리트 그 바라카 원전 할 때도 네. 상당 부분 기술료 명목인지 하여튼 그걸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체코에 가가지고 그걸 계약을 하겠다면서 그 문제를 아직 해결도 안 하고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게 되는 게 야당 쪽에서도 이제 뭐 제기했습니다만은 마치 스르듯이 또 대통령 부부가 체코에 저렇게 막 갈 때는 확실한 뭔가를 얻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가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네. 뭐 확실히 결정을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갔다 온 것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대통령도 속은 게 아닌가 그 참모들한테 예. 보니까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돼 갖고 이제 언론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네. 이제 김태효 차장,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네. 그 안덕근 장관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장 네, 이렇게 네. 이제 나오는데 셋 다 그 말을 얼버무리는 거 보면은 그러게요. 이거 거기 갔다 오면 그냥 계약된다고. 계약은 원래 이제 예정이 2025년 3월이고 네. 완성되면 2036년까지 이제 짓는 거 완성되는데 체코 입장에서는 체코 공화국 설립 이후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예, 플랜트 예. 프로젝트로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놀래 갖고 이거를 이제 체코에 좀 물어봤어요. 체코에 좀 지인이 있어서 예. 체코에 물어봤는데 거기서 얘기되는 건 이제 한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 원전 회사가 이제 EDF라고 있는데 예. 그 EDF가 제시한 가격의 40%로 지금 덤핑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40%요. 예. 그러니까 24조인데 프랑스가 제시한 거는 이제 이거보다 60%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예. 어떻게 되지? 60조가 되나? 근데 그거 40%고 근데 그 와중에 또 12조는 EU 내에서 이제 차관으로 빌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불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스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체코 신문에도 여기 지금 나오는데 예. 제가 체코 원본을 지금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22일자 신문이 있고요. 9월 23일자 신문에 보니까 여기 자기네가 자기네 회사들이 60%를 건설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체코에서 내민 조건이 그게 24조면 그 중에서 60%는 체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뭐 체코 내에서 뭐 인건비 뭐 그렇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 문제가
이제 EU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 갖고 이중 경납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냥 녹아내리는 핵 연료 회수 설비를 지금 지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력으로 또 그걸 연구하면 하겠지만 예상외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면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요컨대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조장하거나 혹은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보도했듯이 이거 계약만 맺으면은 노다지가 들어오고 모든 문제가 이미 다 거의 기본 문제는 다 해결돼 있고 가서 계약하고 도장만 찍으면 뭐 24조인가 뭐 수십조가 그냥 갑자기 들어온 전혀 아니에요. 하는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거죠. 어차피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이제 1심에서 기각이 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소송은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의 폴란드 그 원전 수주부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프랑스의 EDF 그 회사가 동시에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쪽 체코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 제가 판단한 바로도 그렇고 이건 흔히 말하는 특허 소송 차원이 아니에요. 특허 소송은 뭐냐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 원천 기술인 커먼 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자기네 원자로 설계의 기본 기술이고 근데 제너레이션 2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랜트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19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우리 기본 모델이 APR 1400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APR 1400이 커먼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데 요거에 대한 특허권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미국 이제 에너지부, 이 미국 그 연방 정부에 이 외국 기업이 요 커먼 큐어 제너레이션 2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요게 소송의 핵심 사안인 거예요. 1심은 결정이 돼 이건 기각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그 DC 법원이 워싱턴 DC 법원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적격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법인인 미국 연방정부고 에너지부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위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 회원국 밖에 국가들과 이런 원전 협력을 할 때 과연 미국 정부에 이것을 보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UAE도 그랬지만 러시아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또 러시아와 연관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마 제 추측에는 이게 북한하고도 연결되고 그렇게 지금 연결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소송 관련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구글에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거를 미국 친구들이 보내왔는데 웨스팅하우스 때 이제 KHNP죠.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제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건데 2022년 10월 21일 날 이제 소송 제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어떤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제 소적격에 대한 문제들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 법원이 2023년 10월 16일 약 1년 후에 법원이 1차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그 소송 적격이 없고 이 문제는 이것을 소송의 핵심 그 다툼인 보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요것들은 이제 아니다라는 게 1차 법원 선고가 났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지나간 거군요. 일단. 지나갔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11월 14일 작년 11월 14일 날
항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항소가 뭐 항소 파일이 거의 500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근데 그거로 인해서 올해 9월 12일 얼마 전부터 이제 변론이 1차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 말씀드린 뭐냐 하면 이게 막 시간이 최소한 이 항소심의 결론이 나는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타임 프레임을 보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근데 지금 윤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체코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내년 3월, 2025년 3월 지금부터 한 5개월 후에 6개월쯤 6개월 후에 후에.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면 2036년에 완공이 된다는 지금 예. 그런 지금 그러고도 계획인데 이건 10년 불가능한 그러고도 10년 이상이네요.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식 계약 체결만 해도 6개월 후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체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9월 23일자 그 여기 한번 뭐 그 체코 한번 띄워주시면요. 9월 23일자 여기 지금 체코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뭐 체코어를 모릅니다. 당연히. 예, 두코바니의 그 원전 그 조건을 보면 한수원의 원전 조건이 too good to be tru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호의적인 조건이라서 이게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 사기 같다라고 정말 잘 되면 정말 좋지만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체코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 하나 정확히 정부도 그렇고 못 하는데 무슨 이게 소송 보니까 뭐 무슨 미국 에너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만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 에너지법이 지금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FR이라고 해서 Code of Federal Regulations 그래서 이제 연방 법령 집에 보면요. 여기 한번 띄워 주십시오. 테이블 10이라고 한 거. 이게 이제 연방 법령 타이틀 10. 타이틀 10이라면 제가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10부도 아니고 10권이 에너지고 그중에서 요 챕터 3 그 제3장이 Department of Energy입니다. 에너지 부에 대한 법령들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챕터 3에 810부가 있습니다. 파트 810이 있고 섹션 810에 1부터 이제 16 이렇게 그 이후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요 사안을 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다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미국 에너지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에너지법을 찾아봤더니 거기 에너지법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Atomic Energy Act of 1954 그래서 1954년에 맞습니다. 1954년에 이제 에너지법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2022년에 이제 리비전 개정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10장 Atomic Energy Licenses하고 11장 International Activities 챕터 10하고 챕터 11에서 이 문제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ongoing,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어떤 결론을 이렇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리는 건 아직은 지금 연구 좀 부족하고 지난주에 갑자기 터진 일이라서 뭐 미국에서 자료받고 체코에서 자료받고 나니까 지금 오늘이 왔는데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체코 원전의 앞으로의 그 어떤 건설 문제가 이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네. 저기 부부 동반해서 간 네. 목적이 뭔가요?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 기념 뭐 이렇게도 갔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 보도되거나 모든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면 예. 결국 체코 원전 계약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거기서 계약을 하고 아마 그 양국 정상 사이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으면은 예, 아마 예. 멋지게 24조 벌어왔다. 뭐 진짜로 그 1호 세일즈맨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24조 뭐 벌어온 식으로 금이 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보였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그 틀어진 거죠. 틀어진 거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죠. 지금 심각하죠. 예.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 아무리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공식 방문에 네. 그것도 대대적으로 그 보도해가지고 네. 모양새도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고. 그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게요. 저는 저도 뭐 언론이 아주 뭐 몰라서 그런- 그러는데 예. 그렇게 대통령 들어봐 부인을 그렇게 없습니다. 폄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카운터파트로. 우리 외교부나 네, 혹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사전 조율이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체코에서 마치 모양새로는 체코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간 듯한 그런 거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그쪽 총리의 발언에서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예, nothing to be decided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뭐 아까 프로세스로는 말씀하신 대로 60%는 이걸 확실히 예, 우리 여기 체코 나와 있네요. 예, 저 맞는 9월 23일자 예, 여기에. 얘기도 하고. 네, 그쪽 입장에서도 지금 60% up to 60%니까 60%까지는 지금 뭐 인건비나 뭐 모든 게 체코에 떨어지는 비용이. 그러니까 24조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10몇 조는 그냥 체코로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올 거는 얼마 없고요. 이게 보통 그 정상이 움직일 때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정상이 그 타국을 방문할 때는 밑에 그 실무 차원에서 다 모든 걸 조절 다 돼 있는 거죠. 하잖아요. 보통 예. 그걸 마무리해놓고 그냥 이 사인 의전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진 찍으러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좀 체코하고도 보면 전혀 그렇게 확정돼 아무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네. 웨스팅하우스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게 폴란드 사건 때부터 그랬어요. 폴란드 그 이전에 아랍에미리 때도 예, 예. 이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부가 원전 마치 그 원전 부활을 엄청난 그 정치적 업적명 이렇게 내세울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분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 웨스팅하우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역할 중에 하나가 국가 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실무 차원에서 잘 안 되는 거는 네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결착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돌아가는 걸 보면요,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은 모든 일이 다 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두 법을 이 법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정치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면 어떤 중재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타결된다고 하면 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냥 그렇겠죠.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당연히 예, 그렇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번에 통상산업부 장관도 나와서 뭐 그게 덤핑이면 프랑스가 왜 하겠냐. 프랑스는 지금 60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60조 그러니까 물론 가까이를. 이제 그 유럽 근데 프랑스 원전이나 미국 원전보다는 우리가 어떤 단가가 싼 그는 확실히 우리가 갖는 네. 이점일 수는 있는데 뭐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건설업체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지 우리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엄청난 차에다가 저기 체코 정부나 체코 쪽에서 이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보면은 글쎄요 별로 그걸 보면 호의시키지 않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주요 언론들이 막 보도하고 엄청난 그 우리가 노다지를 맞는 듯이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는 네.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확실한 거는 내년 3월까지는 체약 체결될 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24조 자체가 실제 프랑스가 제시한 거의 60%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덤핑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덤핑을 하더라도 그 24조 하나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는 사실관계입니다. 예. 예. 그 우리 기사에도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원래 유럽이나 전 세계는 뭐 아리 백인이 그 다음에 원전 뭐 그린 텍스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탈탄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원전으로부터도 지금 굿바이를 벗어나고 고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퍼지면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게 러시아 쪽 그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가 이게 제재를 받고 중단되어 버렸으니까 유럽이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잠정적 조치로서 어떤 원전도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까 한 것 중에 ATF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 원전을 짓더라도 이게 어떤 그 사고의 저항성이 있는 연료, 그러니까 후쿠시마 같이 사고가 나더라도 당장 그 원자로가 녹아내리지 않는 그런 네. 특수한 그 처리를 한 그런 연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다음에 핵 폐기물도 확실히 그 저장이라든가 이거 분명히 해야 원전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원전 부활만 하면 예전 원전 방식대로 그냥 금방 네. 큰 그 돈벌이가 되는 듯이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잘못.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 지금 안전 기준이 강화돼 갖고 그러니까요. 경락 건물이라든지 또 예. 지금 말씀하신 핵 연료가 녹아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그렇죠, 장치 그렇죠. 같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본 그 플랜트 기본 계획에는 그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네네. 더욱이 저는 이게 이 원전 문제만 하면 좀 그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전 정부 뭐 원정책에 대해서 내가 뭐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 전 정부가 그 원전 폐기라고 그럴까 장기 그것도 당장 폐기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줄여 나가다가 이제 언젠가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탈원전 쪽으로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그 기후 위기 문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어떤 그 예컨대 우리나라 산업 제품을 유럽에 수출을 할 때도 그쪽 유럽이 제시한 친환경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뭐 관세를 엄청 물어야 된다든가 당연하지.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탈소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결정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원전도 탈원전도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정부가 딱 바뀌면서 이 정부는 마치 그 탈원전 그거 자체를 무슨 범죄 행위냐. 이념 지형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원전하자 그러면 우구, 원전 아니면은 좌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치 네네. 그리고 무슨 뒤에 무슨 네. 거래나 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짓을 네. 해가지고 실제로 그 관련 공무원이나 뭐 관련 직원들이 지금 사법 처리 당하고도 당하고 뭐 그런 그렇게 문제들이 됐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고 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 탈원전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네. 이걸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하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혹시 전 정부의 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꼼꼼히 따져가지고 다시 바꾸고 혹은 더 개선하고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 마치 어떤 무슨 정치적 보복을 하듯이 무슨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나라도 원전 사람이 있고 흔히 나쁘게 말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하지만 관련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다른 에너지 정책으로 이행 내지는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우리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좀 비약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 원전 사업이 정치 자금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돈 아니면은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 분명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당당 뭔가 공개적이고 당당하지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아닌 상태인데 아유 하여간 뭐 지금 뭐 지난주에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여야가 왈가왈부하고 있고 정부는 뭐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잘 되진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문제들이고요. 좀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죠. 계속 폴로업하고 미국에서 어떤 변론이 일어나는 주장을 하는지 예.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은 뭐고 지금 예. 우리가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만 그 법적 그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EDF에 같이 프랑스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 양적 협공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EU 규정이 있고 미국 규정이 있습니다. 예. 미국 규정이 이만큼이에요. 규정 하나만. 예. 우리나라처럼 뭐 에너지법 그러면 뭐 이렇게 몇 조가 아니라 하나가 뭐 27개 챕터 장에 1800 몇 섹션 1805 섹션까지 있는 아주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거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 문제는 뭐 이 정도에서 한번 그러죠. 한번 마무리 짓고